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 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우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을 보고 싶은 마음, 또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월량 대표 아적심 달빛이 제 마음을 대신하네요 라는 곡으로 강의를 시작해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1단원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한자의 3요소와 한자를 만드는 4가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한자의 3요소는 나타낼 표라는 글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죠. 모양, 소리, 뜻이 한자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를 만드는 4가지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사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글자, 뭐죠? 상형자. 그리고 점과 선으로 개념을 표현한 글자, 지사자. 자, 그리고 한자의 뜻을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든 글자, 회의자. 그리고 한자의 음과 뜻을 모아서 만든 글자, 형성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단원 정답고 진실한 사귐 2단원 배워볼 건데요.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지으신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다른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마음을 모두 털어놔도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의 전 재산을 털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런 친구는 돈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정에 대해 우리 땅에 살았던 선배들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자, 교과서를 따라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활동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자가 나오죠. 네, 사길교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사길교가 들어가는 한자어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맨 위에 있는 글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교제라는 단어네요. 교제할 때 제자는 뭐뭐 즈음, 뭐뭐 사이, 아니면 사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단어 교제에서는 사귀다의 의미겠죠. 자, 그 다음은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실망이다, 우리 절교하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어요. 자, 이 단어는 절교라는 단어입니다. 끊을 절에다가 사귈 교니까 사귐을 끊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은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나오네요. 교라는 글자에 사귀다 라는 뜻이 있지만 바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축구에서 선수 교체할 때 교체입니다. 바꿀 체자이고요. 자, 두 번째 글자는 교환. 자, 두 번째 한자어는 교환입니다. 역시 바꿀 환자입니다. 자, 그 다음 우정과 관련된 성어가 나왔네요. 망년지교입니다. 망년지교는 나이를 잊은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글자 교우라는 글자죠. 자, 사귈 교가 들어가는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배님들은 또 우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는지 지금부터 본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0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3가지 성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담상조, 배가절현, 그리고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성어 간담상조. 자, 간담은 간과 쓸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개는 췌장이죠. 자, 그 다음 글자들은 서로 상,
그리고 비출조, 비추다 조입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간과 쓸개가 서로 비추어진다. 자,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속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참 성공한 삶일 텐데 말입니다. 그 다음 성어는 배가절현입니다. 자, 여러분, 배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사람의 이름은 특별히 풀이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백중숙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백중숙계는 형제의 차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은 첫째, 중은 둘째, 숙은 셋째, 계는 넷째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그리고 자에 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첫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옆에 절현. 절현은 끈을 절에 줄현, 줄을 끊는다 라는 뜻이죠. 풀이하면 배가가 줄을 끊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배가는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검은고를 타던 음악인이었습니다. 배가에게는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 종자기가 배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배가가 즐거운 마음으로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찾아와서 이 친구야, 뭐 좋은 일 있나? 한덕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배가가 슬픈 마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러면은 찾아와가지고 친구야, 뭐 안 좋은 일 있나? 내 한덕 삭게 가자. 이렇게 배가의 연주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이 배가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검은 거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내 연주를 알아봐줄 사람은 없구나 하면서 그 줄을 다 끊어버렸죠. 여러분, 지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지음을 풀이하면 음악을 알아주다 정도가 될 텐데, 이 지음도 배가와 종자기의 깊은 우정에서. 자, 그 다음 빈천지교는 불가망. 자, 여러분, 세상에 빈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낮고, 자, 이런 삶은 참 힘든 삶이겠죠. 여기서 빈천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따로 나왔습니다. 어조사지. 어조사지는 가다, 뭐뭐의, 뭐뭐한, 또 그것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글자는 사귀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어조사 지자는 뭐뭐의, 뭐뭐한으로 쓰이겠죠. 자,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불가하다 할 때 불가인데요. 이 불가라는 건 할 수 없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잊을망.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가난하고 천할 때의 사귐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말은 옛날 중국 후한시대 역사서인 후한서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우리 21페이지에도 성어가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금란지계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글들은 금란지계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단금이요, 동심지어는 기취열하니라 라고 읽습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란지계는 금란지계에서 금란은 쇠와 난초죠. 자, 또 나왔어요. 어조사지는 가다, 뭐뭐의, 뭐뭐한, 혹은 대명사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자, 선생님이 이 한 글자를 계속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이 글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는 과연 어조사지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자, 마지막 글자는 맺을 계입니다. 계약할 때 이 글자를 쓰죠. 자, 풀이하자면 새와 난초 같은 맺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조사지의 두 번째 뜻, 뭐뭐의, 뭐뭐한에서 뭐뭐한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새와 난초 같은 맺음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자, 새와 난초가 뭐 어땠는데 새와 난초 같은 우정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그 다음 줄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여기서는 한 가지 동이라는 글자가 수업,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동사의 역할을 해서 한 가지로 하다,
같이 하다, 한 가지로 만들다, 뭐 이런 뜻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다, 두 사람이 마음을 여기서는 같이 하면으로 이어져야겠죠. 자, 그 다음 자, 기라는 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라는 뜻입니다. 그 기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리는 이롭다 라는 뜻과 날카롭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단금은 쇠를 자른다 라는 뜻이겠지요. 풀이해보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른다가 됩니다. 연결시키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자르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어조사 지자 가다, 뭐뭐의, 뭐뭐한 혹은 대명사. 자, 동심, 마음을 같이 하다, 그리고 어조사 지, 그리고 말입니다. 언자. 자, 어조사 지는 여기서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말, 이렇게 어조사지가 풀리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여기 같을 여자가 있죠. 그러면 뭐뭐와 같다 해서 향기가 난초와 같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쭉 풀이를 해보자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자르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본문 학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왼쪽에 있는 부수가 같은 한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부수인데요. 여러분 한자의 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자의 부수는 부분 부자에 우두머리 수, 이렇게 부수라고 쓰는데요. 부수가 뭐냐? 선생님은 부수를 한자의 카테고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선생님 카테고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네가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파스타가 먹고 싶대. 그럼 넌 네이버에 그렇게 검색을 하겠지. 뭐 초전동 파스타 맛집, 초전동 파스타. 그러면 이제 초전동에서 파스타에 관련된 식당들이 막 나오겠지. 근데 네가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야, 파스타를 왜 먹냐? 차라리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하면서 초전동 국밥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와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 뭘까? 파스타랑 국밥이겠지. 자, 그 한자에서 부수가 카테고리라고 했어. 근데 네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좀 특별한 애야.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데이트를 한자 공부로만 해야 되는 여자친구야. 자,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오늘은 우리의 불같은 사랑을 위해 불에 관련된 한자를 공부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불이라는 카테고리로 사전을 찾아야겠지. 자, 이 불화자가 불에 관련된 글자들의 부수가 되는 글자야. 사전에 이 글자를 찾으면 불에 관련된 한자들을 쭉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부수는 한자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전에서 글자를 찾을 때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2페이지에 있는 부수가 같은 한자, 이 한자 부분들을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난 한자 학습 시간에 이 달월자처럼 생긴 모양이 글자에 들어가면 신체 부위와 관련이 있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 육을 이렇게 적은 건데 달월을 닮았다고 해서 육달월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글자가 모두 신체 부위와 관련된 한자라는 말인데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췌장이라는 뜻입니다. 쓸개라고도 하죠. 쓸개 담자예요. 자, 육달월 오른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넉넉할 담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쓸개 담자에서는 소리를 담당하겠지요. 자, 그 다음 글자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 위가 있지요. 그 위를 뜻하는 위장, 위장 위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살찌다, 기름지다 라는 뜻을 가진 살찔 빗자가 있고,
자, 그 옆에 있는 한자어는 비만이라는 한자어네요. 비만 조심해야죠. 자, 마지막 글자는 고기육입니다. 붓으로 쓰이는 육달월이 고기육을 간단하게 적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 고기육자의 부수는 뭘까요? 고기육은 고기육 자신이 바로 부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수인 경우에 그 글자를 우리는 제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단원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의 남은 부분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